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나 코이버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더 중요하잖아요. 잘 좀 딱딱딱 세워주세요. 네, 이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양자호 통신에 관련된 이 서버를 늘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모아주고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코이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에서 보시면은 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이하로 음봉이 나왔을 때 매수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최근에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눌림목이 나와주는데 눌림목이 어디입니까? 최근에 거의 깨지 않았던 또는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저항대 역할을 했다가 이제 지지대로 바뀐 역할을 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 앞에 나왔던 거래량의 절반만큼이라도 거래량이 터지면은 아마 상승세가 10% 이상, 한 상한가까지도 단숨에 뭐 목표가까지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매수는 시초가 이하고요. 목표는 일단 1차 목표가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 돌파하는 거 지켜보면서 가는 걸로 하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짧게 잡겠습니다. 8,400원 라인대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밑에 매물대 8,400원, 목표가 10,000원 잡으시면서 안정적인 대응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코이버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1차 목표가 설정해 주셨네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4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5G, AI, 자율주행 사실 세 가지가 다 엮여 있잖아요. 네. 자동차. 자동차요? 글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게 보통 이제 그렇습니다. 이 뉴스라는 게 나올 때 보통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주가에 반영이 됐다가 그다음에 이 기대감이 꺾이면 주가가 하락을 하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주가가 2차 파동이 나오려면 정말 핵심적으로 실적이 나는지, 그러니까 정말 이 사업 분야에서 직접적인 관련 기업인지 여기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사실 CES라는 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주가가 올라갔었던 거는 과거에 2015년, 2016년 때입니다. 당시에는 뭐 VR이니 인공지능이니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관련 테마주들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CES 관련해가지고 이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지금은 분명한 거는 관련 실제 기업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뭐냐면 CES 2020을 통해서 정말 우리 뭐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5G만 관련해가지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볼리라는 인공지능 로봇을 또 소개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인공지능이 적용 분야가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도 역시나 지금 이번에 공개를 한 게 바로 이제 이 날아가는 자동차를 공개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뭐 자율주행이 좀 더 확대된다라면은 뭐 땅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날아가면서 이제 비행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뭐 기능들까지 지금 요새 신기술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이나 뭐 소위 말해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기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같은 고사양화가 되면 될수록 거기에 맞춰 갖고 뭐 비메모리라든지 메모리의 탑재율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 관련된 이 관련된 내용에서 핵심 부품은 바로 이 IT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관련주를 오늘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IT가 나오니까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번째 힌트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일단 제가 5G 폰을 쓰지 않고 있고요. 네. 하드웨어가 뭐 증가하면 뭐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뭔가 빨라지는 건가요?
당연히 이제 점점 사람들이 쓰는 이 제품들이 점점 고사양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였던 뭐 PCB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 전통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에서 자꾸 외주 쪽에다가 맡기고 있고 ODM 방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부품 회사들의 실적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맞춰갖고 메모리의 탑재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최근 들어갖고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정말 잘 가고 있죠. 그러면 이 메모리 반도체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같이 살아나는 게 뭐냐? 반도체와 반도체 사이에 전력 제어 흐름을 만들어주는 이 제품. 아까 제가 이제 특징주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들어왔고 메모리 반도체를 뒤이어가지고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점점 5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5G 스마트폰이라든지 내지는 자율주행차가 자꾸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요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MLCC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MLCC가 아이폰에 약 1,10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에는 보통 10,000개 이상 그리고 17배 이상까지도 더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슈랑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셨는데 약간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약간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말씀 전문가님 그 안에서 찾으실 수 있을까요? 네, MLCC 관련주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기업이 하나 있죠. 최근에 이 실적이 좋게 나오고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삼성전기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정말 추세 우상향이 만들어진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21선을 타고 계속 반등이 나와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저는 삼성전기도 아마 지금 전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삼성전기가 아니라 한다면은 조금 이 삼성전기보다 시가총액이 작은 아모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아모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 본다면은 기업에 비해서는 지금 상승세가 좀 적게 나왔죠. 중간점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중간점이 3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아모텍 아니면은 삼성전기가 아닐까. 두 개 다 MLCC 관련주다 보니까 아마 한 개의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 그리고 아모텍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아직은 저도 어려워요. 일단 삼성전기 아모텍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 안에 정답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네. 관련된 기업 중에 관련됐어요? 하나입니다. 그럼 세 번째 힌트 조금 쉽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장 사업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 이제 점점점 메모리 탑재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계기판도 네. 전자로 바뀌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왔고 어쨌든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ES에서 현대차가 플라잉카까지 공개를 한 상황인데 이제 점점 이제 자율주행 내지는 뭐 플라잉카, 뭐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동차 이런 부분에서 이 제품은 필수 불가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종목을 한 2종목 정도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면 앞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가 삼성전기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를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최근 들어갖고 삼성전기의 주가가 약 58% 정도의 주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바로 뭐냐? 이 기업이 바로 MLCC의 대장주이면서 앞서 이제 뭐 스마트폰에 대한 핵심 부품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5G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를 한번 잠깐 되돌아보겠는데 자, 5G 전에 정말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판매량이 급증했었던 시기는 LTE 4G로 전환될 때입니다. 4G로 전환될 때 역시 역사적으로도 2018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가 이제 LTE로 전환되는 시기였는데 이때 당시에 삼성전기가 정확하게 372% 나왔습니다. 자, 372% 그만큼 스마트폰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니까 MLCC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참고로 들어갔고 5G에 대한 수요는 더 큽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도 MLCC 기업들의 시세가 덜 터졌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 종목을 더 예시로 보여드린다면 자, DBI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약 128% 정도 올랐는데 이 DB하이텍이라는 기업은 5G가 생기면서 여기에 따른 비메모리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LTE 투자 당시에도 DB하이텍은 역시나 수혜를 받습니다. 당시에 DB하이텍이 약 425%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만큼 LTE로 바뀌었을 때 해당 종목들이 크게 올라갔다는 부분에서 최근 5G로 바뀌면서 역시 LTE 시절 때 수혜받던 종목들이 다시 수혜를 보면서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은 여러분들 작은 스몰캡이나 내지는 테마주보다 오히려 지금 실적이 뚜렷한 종목들이 단기 급등이 아니라 추세 상승이 나오면서 수백 %씩 올라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오늘 준비해온 종목, 이 MLCC 관련된 종목이 아직은 시세가 더 터져야 되고 분명히 과거에 뭐 LTE 시절 때 당시처럼 뭐 300%, 400%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 충분히 더 시세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